이민. 육식급자 중에서 임인 그러면은요, 뭐 길명이다 호명이다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꾸집어서 얘기할 건 없지만은 흉화가 좀 덜한 그런 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 자체를 딱 그 일주 자체에서 벌써 기둥이 판가름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8개를 다 봐야지만 이게 된장인지 X인지 지금 가릴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딱 일주만 딱 보는 순간 딱 알 수가 있어요 벌써요. 이렇게 천간의 임수, 지지의 임목. 천간의 임수는 물론 지지의 6개의 그렇죠? 띠를 놓을 수가 있죠. 일주를 놓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무슨 갑인부터 뭐 임수 같으면 임인부터 그렇죠? 임오부터 그다음에 임진, 임술, 그다음에 임신, 임자 이렇게 갈 거고 임목 같으면은 갑인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갑병무 경임에 전부 다 인을 갖다 붙이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민 하게 되면 이민만 보지 마시고 갑병무 경임의 인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과연 일지에 인을 놓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 어떤 운명의 방정식을 놓을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지장간을 바로 탁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벌써 인 그러면 글쎄 지장간이 무병갑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벌써 하면 이게 턱 이렇게 사진 찍듯이 벌 들어와야 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간명을 잘 하신 분들은 용신격구를 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천간 지지의 특성 그 다음에 십성 지장간 그리고 나서 바로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12성 공망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톡 찍어낼 수 있고 또 하나 또 겹붙이는 것이 우리가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삼명통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삼명통의 이런 책을 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일명자의 형상이죠. 뭐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민을 이제 보면은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장간 자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인무 병 갑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사주는 물론 이렇게 식신 수생목해서 식신을 낳지만은 이 식신을 우리가 12운성 포태로 본다면 임인이 오게 되면 임이인을 보게 되면은 병을 놓는다 그래. 병을 놓는데 병을 12신산에서는 영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12신산에서 아직 여러분 이제 12신산은 안 배우셨지만 이렇게 영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보니까 목생화, 화생토, 수생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민일주들은 천간 지지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잘 통하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목화가 아주 잘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로다가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통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일단은 식신에, 그 다음에 재성에, 관에, 식재관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멋있는 용어로다가 주류무체 이렇게 얘기해요. 주류무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것, 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체, 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정체되다, 주체되다 하다 그렇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멈춤이 없이 쭉 연결된 사주야. 그럼 남편하고의 관계는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자식이 놓여있어 남편 자리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일찍 자식하고 헤어질 운명에 놓여. 그럼 이 자식을 어디에 보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유럽. 아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중국이나 유럽 쪽에다가 인연한다고 하는, 여러분 부모가 일찍 자식을 떠나보낼 때 원천문 조년, 이년, 조년, 이양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유학 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쵸? 그래서 이 제비가 큰 나무에서 사생의 나무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생의 나무를 하는데
주로 스케일이 크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원처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처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역업들이겠죠, 뭐 그렇죠?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관직에 들어간다 해도 이동이 많은 어떤 사업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보자고요. 그림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 한번 또 지지동물로 가보자고요. 인에 호랑이 있지요. 그렇죠? 호랑이가 캄캄한, 아주 임수개수의 캄캄한 북망의 캄캄한 이곳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호랑이가 물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캄캄한 임계의 북망의 그러한 북쪽에 지금 캄캄한 곳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밤에 불을 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직접 뭐 호랑이를 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얼핏 기억은 나요. 그 강원도 산골 뒤에 호랑이가 불을 떨어뜨려, 불은 못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살쾡이 정도는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호랑이로 제가 착각을 하는지, 근데 어머니가 호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믿고 있었지. 근데 하여튼 이 캄캄한 밤에 호랑이가 불을 켜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여러분 밤에 불을 켜고 있다는 얘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거나 또는 수호연기, 그래 물가의 호랑이죠, 그죠? 그래서 수호연기하다 그래. 물가의 호랑이가 수하고 어떤 영적인 동물로 들어와 있다. 기운, 수호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민일주들은요 꿈이 잘 맞아요. 기가 막혀. 쉽게 말해서 영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감이 있고 필이 있고 감이 있고 아주 꿈이 잘 맞아요. 여러분,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신사일주들, 정해일주들, 그 다음에 신해일주들 잘 맞죠? 꿈들이요. 근데 이 이민일주가 대체적으로 수호연기, 깜깜한 밤에 호랑이의 연기를 나가지고 참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이 호랑이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이 호랑이는 물가에 놓여 있어죠. 물가의 호랑이에요. 그러면 물가의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에요? 행하지만 결과가 잘 좋게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게 왜? 가을 이슬이 들판에 쫙 깔린 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한 듯 하더라도 이렇게 주로 광곡 이슬이 들판에 내린 형국이라 풍부한 듯해도 돌아서면은 굉장히 외로운 사주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민일주의 특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요, 이런 그 산내 어떠한 그런 기슭의 어떤 이슬들 때문에 이민일주들은 성정이 식신을 나서 굉장히 어때요? 부드럽고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이 다정해요. 하지만 보는 것하고 틀리게 내면은 어떨까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민일주들은 그 고민이 누구한테 오는 줄 알까요, 여러분? 오케이. 남편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 남편이 최고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아주 죽을라 그래. 이제 이민하고 계묘일주들이 그렇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십성에 가서, 십성 포태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민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지만 이제 일지에 지금부터 12운성의 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지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민은 임수가 인목을 보면은 뭐라고 했던가요? 12운성 포태가 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은 문자 그대로 진짜 병이에요. 이건 12운성에 대한 얘기고 12신살에 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역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병은 문자 그대로 병이야. 그럼 병은 쇠병사묘야. 병이 걸리기 전에 관대 걸록 제왕의 최고 전성기를 거쳐서 쇠기로 가. 쇠기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병이 오게 되면 사해. 병 걸렸어. 그 다음에 묘로 가. 이거 병이에요. 자, 여러분 병이 걸려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 건강한데. 어제가 그립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그 의미를 잘 모르시죠? 오늘은 진짜로 대단한 날이에요. 진짜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기다리는 날이라고. 근데 우린 그걸 지금 고마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근데 병에 걸리잖아요. 무지무지 소중해 과거가. 그래서 이렇게 병을 놓은 사람들은 자기 자칭 총무 역할을 해. 왜? 옛날에 자기가 막 했던 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 아쉬움이 있어. 뭉쳐야 살아. 죽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나 총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누가 총무라고. 그 병 놓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병을 놓으면 실제 병 아픈 것과 관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네 약국, 병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일주좀 그러면 거기가 병 놓은 사람이에요. 우연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병지를 놓은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으니까 그렇죠? 장생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이 장생에 좌한다 이렇게 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재성이 생좌하는 거야. 생좌하는데 병궁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민병이니까 생좌병궁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 방법이 이제 똑같은 거야. 재의 입장은 재는 누구를 주어로 보면 주체로 보면 좋을까요? 남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좋겠지. 일단은 그렇죠? 왜? 부인을 먼저 보니까 사실은 부부관계가 중요하지 자식관계보다는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남명 입장에서 보면은 생좌에 놓이는 여명들이에요. 어떤 여명이에요? 부인이 생좌니까 굉장히 반듯하고 건전하고 품이 있고 형격한 아주 요조 숙녀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 근데 여명이 예를 들어서 재성, 나의 부인이 생좌, 언제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냐면 이민일주들은 이미 딱 했다고 한다면 남자는 무조건 만혼이야. 여명도 만혼이야. 늦게 결혼하셔야 돼. 근데 이민 정도 되면 식신을 깔아서 성격이 어때요? 다정하고 온화하고 부드럽잖아요. 남자가 어떨까요? 주위 남자들이 좋아하겠지. 특히 남자가 임수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계시지만 임수일간 치고선 여자들이 싫어할까요? 아니야. 다 좋아해.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특히 이민의 여자야. 싫어할까요? 싫어하질 않지. 다 좋아해. 그 다음에 일찍 식신을 깔고 있으면 일찍 결혼을 자식이잖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을 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이미 관하고 시기 연월주에 나와 있다. 그럼 뭐예요 벌써? 아마 일찍 연애운이 빠른 거잖아요. 여식관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친덕도 있고 재복도 있지만은 결국은 재복도 있고 부친덕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덕이 있는 것 같지만은 처갓집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 부인과 아버지가 돈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뒤치다거리로 본인이 힘들어하는 사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식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식신. 자, 뭐 다시 한번 요거 재성이 나의 부인이잖아요. 남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남명도 아까 우리가 관성도 여명의 입장에선 먼 곳에 원처 인연한다 그랬죠? 분명 여기도 원처 인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가 수생 목생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식상 생재가 되면은 되게 처가 치면 잘 합니다. 근데 처가가 힘이 강해서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식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식신은 간목이에요. 간목이 말이에요. 보니까 요 간목 식신이 인에 들어오게 되면 걸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걸록인데 요 한자를 떡 끊어서 록이 좌했어. 어디에? 병궁에 이렇게 좌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보니까 돈도 식상도 관성도 식재관이 전부 다 어떻든가요? 생안이면은 전부 다 록으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식재관이 생록으로 들어오면 팔자가 어때요? 좋지 뭐. 그렇죠?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근데 병영마에 놓여 있어요. 여기 장생지에 놓여 있는 뭐 같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움직이면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업도 먹고 마시고 하는 돈도 건강도 다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식신의 제일 먼저 주체는 우리가 육신으로 본다면 여명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건강을 본다면 식이 록으로 들어왔다면 건강명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장수명이에요. 식신이 록으로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건강장수명이에요. 그래서 딱 여러분 일제 식신이 있다거나 식신이 걸 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이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아주 관련이 깊어. 근데 상관이 들어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이 들어갈 때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장수명인데 우리가 이 주체를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왜? 엄마니까. 그쵸? 엄마 입장에선 록좌를 넣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현달 출세지요. 자식이 걸록에 들어와 있으니까 현달한 자식들이에요. 출세하는 자식들인 얘기예요. 그런데 출세는 하지만은 어떻게 병곤 뭐예요? 영마잖아.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일찍부터 조년 이향이잖아. 그쵸? 조년 이향. 조년 이향은 이른 나이에 조년 이향이면 이른 나이에 고향을 떠나니까 한마디로 유학 이렇게 보는 거야. 원처 학문인 거예요. 원처 학문. 그런데 어디를 보내라고요? 중국이나 유럽.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식상. 이게 지금 식신이지만 식상이 관대, 식상이 로광, 식상이 제왕,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로광, 식상이 걸록, 식상이 제왕 들어와 있으면 십성 중에 치는 것이 관을 치죠. 바람직할까요? 상관이 흉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 어떤 남자가 상관이야. 어떤 남자가 상관이야. 상관 많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동태가? 바람직해요? 남명의 입장에서. 남명의 입장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직을 가지고? 해요? 못해요? 이미 이걸 보면은 못하겠죠? 왜? 상관이 강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가보든 신해든 응? 그 다음에 이 경자든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으로다가 힘들어. 관으로다가. 그러니까 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신사일주 보세요. 정관이 어때요? 정관으로 들어왔잖아. 화극금이. 여명도 공직자가 많아. 신사들은. 남명도 그렇고. 근데 깐깐한 국세청이라든가 뭐 어디 많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 갑오 신의 경자일주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치고 직주 이동이 많고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고신과숙을 봐. 고신과숙은 방합을 갖다 본다. 방합은 보니까 인,
묘진이다.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은 과수 여명의 입장을 보고 오른쪽은 남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남명은 고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도 과수이든 고시든 혼자 사는 사람, 그렇죠? 호래비 과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납이 오는 곳은 추, 진뒤 오는 곳은 사예요. 그렇죠? 응?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이 운이 들어오면은 어떤 운이 들어오나 잘 보자고요. 축하고 인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축하고 인만 죽이고 싶잖아. 응? 인 무병갑이 있죠. 그렇죠. 축 개신기가 있죠. 다 어떻게 돼요? 100% 암합하죠.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축운에 어떻게 돼요? 축운에 이게 암합이 이렇게 들어오면 축운에 암합이 들어오잖아요. 이 관에 암합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관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암합으로다가 부정포태야. 그럼 집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죽이고 싶지 뭐. 죽이고 싶잖아요. 아셨나요? 그래요. 그런데 남명 입장에서 보자고. 남명 입장에서 이번에 사화야. 사화운에는 남명 입장에서는 고신인데 인사의 형을 깔고 있으면서 뭐예요? 망신을 낳죠. 이겁니다. 남명의 망신은요. 남명의 망신은 이혼의 전조야. 자, 이런 얘기야. 내가 이혼해. 그럼 이혼은 자다 말고 내일 아침에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이혼의 그 징조는 언제 들어와 있어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어와. 그게 대체로 2, 3년 전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 2, 3년 전에 시작되는 게 언제라고? 망신운이에요. 남명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혼의 전조의 시작은 망신운이다. 아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운에 망신이 걸쳤죠. 고신으로다. 사운에 이혼의 전조가 들어와서 이혼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사운에는 특별히 남명이라고 한다면은 이혼의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조심하셔야지. 뭐 돈 문제, 여자 문제지. 근데 어떻게 그게 쉽게 돼요? 운명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삼삼한데, 그쵸? 어쨌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포테를 가지고 공만 가지고 뭐 12성까지도 12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만 12성은 뭐예요? 인을 놓으면은 인은 12성에 있어서 권을 놓는다. 그래서 권, 인권을 놓는다. 그래서 천권. 그래서 인을 놓으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권위적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권을 낳다, 천권을 낳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민일주들은 저렇게 인권, 천권을 낳아서 그리고 관기학관을 해서 공직에도 그 다음 교육 공무원들 이런 쪽에도 많이 잘 맞고 사업하는 것도 잘 맞고 그런 사주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한 어떤 흉화는 피할 수가 없다. 독수공방 사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까